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젊고 아름다워지는 길, 그것은 가족계획.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몇십 년 전의 가족계획 표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문구는 이겁니다. 둘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데요. 인구수가 국가 경쟁력의 필수라는 말까지 안 하더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땀 냄새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품고 뒤뚱거리며 회사 다녔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참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날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태중에 아이를 품은 그 10개월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뉴시스 정옥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굉장히 의지를 밝혔어요. 그게 느껴지시던가요? 네, 오늘도 이제 가장 추진 업무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하겠다고 그걸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제1과 제2는 카카오뱅크랑 K뱅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인터넷 전문은행이구나 우리 청취자분들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K뱅크랑 카카오뱅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점 운영에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보다 좀 이렇게 높은 금리 같은 그런 혜택들을 소비자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이번에 이걸로 주택담보대출도 받았어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해서 새로울 게 아니라 우리 기존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을 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인데요. 네네. 이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 신청일이 오늘부터예요. 저희도 다루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5월에 사업자 선정 시도가 한번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재도전이 있을까요? 그때 실패한 도전자들의?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인데, 아직 명확하게 재도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앞서서 이 키움이랑 토스 컨소시엄이 실패를 했다가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금융당국이랑 조금 소통을 해왔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토스하고 키움 컨소시엄이 실패했던 이유를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시에 금융위 설명을 들으면 키움 측은 혁신성이 부족하고 또 이런 내놓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었고요. 그리고 토스는 지배주주 적합성, 그러니까 주로 자본 안정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재도전을 할 때 이 두 곳 다 그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들어오겠죠? 그게 관건이죠, 사실.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기자님 소문 들으신 거 없어요? 잘 보완을 했다더라, 이런 거. 아직 도전하겠다는 의사조차도 안 밝혔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진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없고, 현재 조금 변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뭘까요? 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같이 구성을 했던 그 컨소시엄에 그 하나은행이랑 SK텔레콤이 이번에 약간 불참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설이 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키움이 새로운 파트너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 이게 지금 참여 여부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네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C제일은행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컨소시엄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둘이 입장을 밝힌 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경쟁을 해야 할 테니까 네네. 아마 뚜껑을 열 때까지는 양쪽 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본력은 괜찮았는데 그때 참여했던 KB 하나은행이나 SK텔레콤의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부족했는데 이 자본력을 채워줄 수 있는 SC제일은행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큰 변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런데 만약 이번에 이제 실패 이유를 알고 이제 둘이서 조금 만약에 한다면. 네. 지난 4, 5개월 동안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SC은행이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져야 이제 자본 안정성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본 안정성이 은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기업들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이 자본력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 토스 자본금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뭐냐면 이게 투자한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면 이게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채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조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이 그만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금융당국에 세웠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앞서서 그 K뱅크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사실 K뱅크가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거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자본금 확충에 계속 이제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지장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구미용 또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돈이랑 관련된 이런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안정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한 규제나 참견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의 돈을 다루는 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요. 이 기업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기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사견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주는 아니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곳이 소스마트뱅크라는 곳이에요. 소스마트뱅크는 어떤 곳입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 지금 한국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 여기가 이제 주력자로 나선다고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이제 마지막 날이 15일에 접수하지 않겠냐, 이제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체를 지금 기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이곳이 어떤 곳이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이런 거를 본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네, 이제 알려진 거는 한국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이 주력자로 나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자, 오늘 인터넷 은행 접수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돼서 오늘 뉴시스의 정옥주 기자와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기자님, 제가 앞서 제 친구가 주택담보대출도 인터넷 은행으로 받았다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편한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인터넷 은행에 진입하려는 이런 기업들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을 하면 그 은행 그 점포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면 이제 오프라인 그 점포랑 상관없이 이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이제 새롭게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온라인 상거래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기존 금융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건 분명하고 가져왔고요. 결과적으로 이 인터넷 은행 출범이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 사이에 이런 경쟁, 이거 선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세요? 좀 그것도 이제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요. 네. 저는 KB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기존 은행권에 변화를 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뭐 아무래도 디지털 경쟁 뭐 이런 걸 좀 촉진을 시켰고, 기존에는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앱 개발이나 이런 거에 크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들이 나오면서 더 공을 들이게 됐고 더 소비자들한테도 편리해진 그런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이 사업자들이 인터넷 전문 사업자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기존 은행들이 가지 않는 이런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안전하게 이제 가계대출 같은 이런 이자 수익 중심으로 한 이런 기존의 이제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좀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기술의 발전만큼 기존 은행권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혁신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답습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쉬운 부분이죠. 정말 아쉽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은행이 이뤄야 할 금융혁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사실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쟁 체제가 구축돼야죠. 네, 근데 근데 우리 아직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기업, 전자업체라던가 편의점 업체라던가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말 정부에서 바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려면은 이런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기비 인가 신청 받고 지금 뭐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언제쯤? 네, 이제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이제 나올 테니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2달 안에 이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하니까 아마 연내에 이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가는 그 후로 한 달 후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평가 기준은 그럼 지난 5월에 했었던 기준과 다 동일할까요? 뭐 자본력 문제, 혁신성 문제 다. 네, 기존과 큰 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시작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뉴시스 정옥주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